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블렛 사용법이 일단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품 세팅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고요.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만 볼게요. 포토샵 화면을 보시면 브러쉬 선택을 하셨을 때 위쪽에 보이시는 이상한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필압 설정을 하는 버튼이거든요.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셨을 때는 실제로 연필을 쓰는 것처럼 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를 안 하게 되면 훨씬 덜하죠. 그 옆에 있는 애는 에어브러쉬에만 해당을 하는 애인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항상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셨을 때 나오는 이 모양은 뭐냐면 오퍼시티에 대한 필압이에요. 불투명도에 대한 필압인데 체크를 하시게 되면 농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진하게 나오고요. 취향껏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레이어를 하나를 깔아놨는데 이 위쪽에 하나를 투명하게 올릴게요. 지금부터는 레이어 사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포토샵에서 사용하셨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갈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를 막을 거예요. 자, 막는다는 게 뭐냐면 잠그는 건데 레이어 위쪽에 보시면 락 표시에 지금 5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잠궈버리는 락이고요. 가장 왼편에 있는 게 지금부터 쓰실 겁니다. 트랜스퍼런시 락이라고 해서 투명한 부분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능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그냥 덧칠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 튀어나가게 되죠. 근데 이 영역 안에만 칠을 하려면 얘를 막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채색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이어의 영역만 지정하는 로드 셀렉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신 얘를 쓰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레이어를 새로 만드시고 작업을 하실 때요. 만약에 오퍼시티 필압에 체크를 하신 상태라면 농도의 변화를 주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그리셨을 때 제가 막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은 힘을 줘서 제가 이렇게 칠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칠해도 안 칠해지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오퍼시티 필압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만들었고 베이스를 기준으로 잠궜기 때문인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잡으실 때는 저 필압 체크를 오퍼시티에서는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옆에 브러쉬 모양은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에 잘못 브러쉬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칠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 2가지, 3가지는 쓰지 않습니다. 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게 다예요. 타블렛 드로잉은 뭐 이제 뭐 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필 쓰시듯이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어떤 분들 보면 손목을 타블렛에서 일부러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레이어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누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레이어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질까?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레이어와 블렌딩 모드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페이스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막아 볼게요. 그럼 여기 칠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요. 그림자 명암을 줄 때도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크게 브러쉬를 쓰셔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지금 손그림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어 베이스 잡는 법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인 상태에 제가 풀어버릴게요. 더블 클릭으로. 레이어 이름은 그때그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스케치. 자, 이 상태로 얘를 눕기를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로 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그 밑에 하나 깔고 중간 톤으로 얘를 덮어버릴게요. 왜 중간 톤이냐면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잡게 되면 지금 베이스가 되는 중간 톤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톤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입체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 너무 진하게 또는 너무 밝게 가시는 것보다는 톤을 하나 잡아서 중간 톤으로 가시는 편이 가장 쉽고 빠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스케치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얘는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은 여기서 하시면 될 텐데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레이어를 지금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베이스를 먼저 잡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베이스들 있죠. 자, 지금 배경이 깐 것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할 건데 넓은 영역은 과감하게 칠을 해버리세요. 조금 더 밝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특성상 제가 중간에 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자막이 저의 말을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얼굴에 분칠을 했습니다. 스케치 라인을 너무 확실한 가이드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게 어차피 위쪽에 덮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베이스는 베이스일 뿐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어를 또 만들었고요. 목을 칠할게요. 넓게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 크기와 하드니스는 계속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브러쉬에 텍스처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빈틈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텍스처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최대한 나중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가 완성이 됐고 머리카락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베이스 칠할 때는 오퍼시티를 주지 않습니다. 요렇게 칠하고 닦아낼게요. 너무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우면 되니까요. 지우개를 사용하시든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가서 포토샵 수업을 들으세요. 디지털 드로잉은 포토샵이 일단 중급까지는 되셔야지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선생님 저는 사이툴 써봤는데 포토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엄연히 급이 다릅니다. 포토샵은 그 포토샵만의 장점이 있죠. 레이어와 블렌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등등, 그리고 호환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꼭 기초 이상까지 듣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헤어라인 부분은 브러쉬를 부드럽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런 공간에는 제가 오퍼시티를 체크를 할게요. 왜냐하면 털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베이스는 이따가 조금 더 다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거를 먼저 완성을 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디테일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가 아니라 그때그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 외에도 머리카락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로 베이스가 완성이 됐죠. 헤어, 페이스, 그 다음에 몸통. 이제 각각의 레이어를 막았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 잡는 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심을 하시고 막 칠하셔도 됩니다. 자, 그림자를 처음에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왜 흑백으로 하지?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색상을 쓰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톤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사진을 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그리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체의 골격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자나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스케치가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손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작업하시는 게 쉽습니다. 부담도 덜하고. 자, 얼굴은 그러면 얼추 나왔고요. 목을 다듬을게요. 중간중간에 Alt를 눌렀을 때 나오는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중간 톤을 추출해 가면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타블렛 기종에 따라서 필압이 조금 둔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 것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러면 많이 칠하면 돼요. 손을 더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본인 실력에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핸드 드로잉을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명암이 들어갔고 머리카락에도 넣어볼게요. 중간 톤으로 전부 베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만 잡아주시면 금방 완성이 돼요. 이렇게. 슥슥. 브러쉬는 특별한 모양이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는 베이직 브러쉬 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을 이제부터 할 건데, 눈을 그리실 때는 조금 더 부위를 나누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눈동자를 그릴 텐데, 저도 한 방에 그림자, 이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힘듭니다. 이때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위쪽에 체크되어 있던 모든 피랍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내면 됩니다. 저만의 꿀팁. 야매팁.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 원을 그리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동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이건 아이 베이스. 위쪽에 동공을 따로 분류를 할게요. 동공도 같은 방법으로 위치 제대로 탁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양쪽 동공은 방향이 같도록 해주세요. 사시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만져볼게요. 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막아놓고 눈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어둡게 그림자를 깔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지? 네. 동공 근처에 이렇게 보석 같은 효과를 줍니다. 반짝반짝 빛나도록. 이렇게 안 보고 그리시려면 평소에 눈동자라든지 얼굴의 세밀한 부분들을 관찰을 잘 해주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럴 때 꺼내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찰력에서 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렌즈 있죠? 렌즈 그래픽을 잘 따라해 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눈동자만 살아도 얼굴 인상이 확 바뀌죠. 그러면 이제 속눈썹에 또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를 그때그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흑백 그림이라고 해서 검은색, 흰색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레이 톤이에요. 전부 다. 중간 톤을 기준으로 회색조로 음영을 줍니다. 넓은 거부터. 화장을 시켜주는 거죠. 속눈썹은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오퍼시티와 플로우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힘을 줘서 위쪽으로 꼬리를 빼듯이 날려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딱딱해 보인다. 그러면 끝부분을 지우개를 가지고 부드럽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대신에 털의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까지 하니까 눈동자가 조금 강해지면서 뒤쪽 디테일이 좀 약해졌어요. 또다시 얼굴 레이어로 가서 눈 부분의 음영과 디테일한 주름을 살려주겠습니다. 톤을 계속 쪼갠다는 느낌으로 흑백 톤으로 가장 밝은 것에서 가장 어두운 것까지의 톤이 10개 이상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100개, 1000개, 10,000개면 가장 좋고 얼굴의 밝은 부분도 잡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 이마를 볼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성형을 너무 많이 봤어. 이마는 실제로 판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자리가 밝습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인중. 인중도 확실하게 그림자와 모양을 잡아줘요. 얼굴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인중은 입술을 살려주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와 입술은 피부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따로 나누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입술도 그려줄게요. 네, 지금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눈을 살려줘야 돼요. 항상 얼굴에서 눈이 1등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기준을 잡아주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기준을 바꾸셔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인물화에서는 눈이 생명. 여자분들도 아침에 항상 공들이는 부분이 눈썹이랑 눈이에요. 렌즈를 왜 끼겠어요? 그죠? 혹시 타블렛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에 컴퓨터에 깔려있던 기본 타블렛 드라이버랑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드라이버를 삭제해 주시고 다시 본인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부팅을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다크서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인들은 콧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볼이 올라와 있습니다. 콧뼈와 광대뼈가 솟아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지금 굴곡이 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다크서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눈에 디테일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요. 우수에 젖은 눈동자처럼 눈물을 항상 눈물이 약간씩은 고여 있어야 돼요. 실제로 너무 많이 하면 우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시고 눈동자는 제가 올려버리겠습니다. 스케치 위로. 스케치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이게 돼요.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 다듬어 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만들 때마다 베이스를 잡고 투명을 막아 넣고 브러쉬는 크게 그리고 갈수록 작게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그림을 확대해서 봤을 때도 디테일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그림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집에서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